자, 오픈 AI가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바로 AI 코딩 어시스턴트 코덱스를 위한 새로운 네이티브 macOS 데스크톱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려온 코딩 어시스턴트일까? 특히 개발자분들이라면 진짜 이게 물건일지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픈 AI가 이 새로운 앱을 내놓으면서 대체 뭘 약속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전 방식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예전에는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나 터미널로 써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버벅거리고 뭐랄까 쿨하지 않았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 돌리는 것도 좀 애매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네이티브 macOS 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빠릿빠릿하고 훨씬 더 멋진 경험을 약속하면서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좋은 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앱을 처음 딱 켰을 때 그 첫인상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와, 일단 첫인상은 꽤 괜찮아요. 디자인이 딱 요즘 스타일, 챗 GPT처럼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네이티브 앱이니까 반응 속도도 기대가 되고요. 심지어 한 달은 공짜로 써볼 수 있게 해준다니 이건 못 참죠. 또 구독하면 속도 제한도 2배로 늘려주고 스킬이나 자동화 같은 기능으로 작업 예약까지 할 수 있다니. 와, 기능적으로도 꽤나 공을 들인 것 같죠? 하지만, 언제나 하지만이 문제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앱에도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쓰면서 발견된 좀 아쉬운 점들, 그러니까 버그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정말 대충 감으로 만들었다. 뭔가 체계적으로 설계했다기보다는 그냥 유기농도 넣을까? 저것도 넣어보자 하면서 즉흥적으로 막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정 화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회색 배경이 휙 사라져 버려요. 아니면 막 UI 요소들이 화면 경계를 넘어가 있고요. 페이지 여백도 정말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한데 기본 모델 말고는 다른 모델을 아예 선택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자잘하지만 너무 눈에 띄는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그 조 단위 가치의 회사 오픈 AI가 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믿기지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버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앱의 핵심적인 사용성 자체를 흔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설계 결함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코딩 도구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프로젝트 폴더를 딱 지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앱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혀 못 읽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앱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야 겨우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개발자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화면에서 그 계획 모드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답은 놀랍게도 저기 플러스 아이콘입니다. 보통 파일 첨부할 때나 쓰는 그 아이콘이요. 저걸 누르고 나서야 팝업 메뉴에서 계획 모드를 찾을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UI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악몽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VS 코드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잡아먹는 거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아시죠?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드 변경 사항을 비교하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서 파일 이름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미 열려있는 VS 코드 창에서 그 파일이 열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클릭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VS 코드 창을 하나씩 더 띄우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이건 그냥 메모리 낭비 수준이 아니라 개발자한테는 완전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재밌는 건 오픈 AI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문제를 이미 깔끔하게 해결한 경쟁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Verdan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UI도 훨씬 직관적이고 워크스페이스나 스킬 만들기도 진짜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나은 대안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이네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도 분명 있어요. UI 컨셉 자체는 깔끔하고 네이티브 앱이라는 점에서 오는 기대감도 있죠. 자동화 기능도 강력해 보이고요. 근데 단점이 이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냥 대충 만든 느낌의 파일 인식도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UX 디자인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재 이 앱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게임 체인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GUI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크게 삐끗할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리 자동차 엔진이 F1급으로 강력하면 뭐하나요? 운전대랑 페달이 엉망진창이라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AI 도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엔진 성능만 좋으면 다일까요? 아니면 그걸 담아내는 그릇, 즉 인터페이스가 더 중요할까요? 앞으로 AI 도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